한국산 무기의 완판 소식이 세계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는 이때 그동안 한국 방산의 불모지나 마찬가지였던 스페인에서도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포병 능력 강화를 원하던 스페인은 차세대 다연장 로켓 도입 사업 일명 신람 프로젝트를 발표했는데요. 지난달 5일 글로벌 군사 전문 매체 아미레코그니션은 스페인 현지 언론 인포디펜사의 기사를 인용하며 스페인 국방부가 차세대 다연장 로켓포 사업 후보를 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그 후보군에 다연장 로켓포의 대명사로 불리던 하이마스가 빠졌다는 것인데요. 놀랍게도 그 빈자리를 한국의 K239 천무가 차지해 그동안 비나토국의 방산 제품에 대해선 폐쇄적인 시각으로 대하던 유럽, 특히 스페인의 결정을 유럽인들은 신선한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사무기에 정통한 현지 전문가들 사이에선 천무의 약진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며 오히려 경쟁군의 제품 중에서 가장 우수한 성능의 방산무기라는 평가가 많은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스페인이 대한민국의 K239 천무를 도입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스페인과 한국은 최소 국방 분야에서만큼은 접점을 찾을 수 없는 대면대면한 사이였습니다. 그렇기에 스페인 국방부의 이번 결정은 현지에서도 다소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많은데요. 그래서인지 경쟁 입찰의 구색을 갖추기나 경쟁 기종의 도입가를 낮추기 위해 스페인이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스페인 국방부가 결정한 차세대 다연장 로켓 도입 사업의 참여 후보군의 면면을 살펴보면 오랜 시간 동안 현장에 신뢰를 쌓아온 제품군들 뿐입니다. 현재 스페인의 다연장 로켓 도입 프로젝트 신람의 후보 기종은 대한민국의 K239 천무의 두 기종으로 밝혀졌는데요. 브라질의 아스트로스2, 이스라엘의 펄스가 바로 그것입니다. 먼저 이스라엘 펄스는 링스의 원개발사였던 IMR을 인수한 LB 시스템이 현대식으로 개량한 다연장 로켓인데요. 이스라엘은 주로 자체 방위 요구를 위해 펄스 시스템을 개발, 발전시켜왔기 때문에 시장의 다른 시스템에 비해 수출에 대해서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천무와 마찬가지로 차륜형 차체를 채택한 덕에 준수한 기동성을 갖추고 있고 상용 트럭에 약간의 개조만 더해도 펄스의 로켓 포드를 얹을 수 있으므로 도입 가격이 상당히 저렴해 각국의 도입 제한이 많은 편입니다. 하지만 역시 펄스의 최대 장점은 천무를 넘어서는 압도적인 확장성입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호환성만 봐도 122mm, 160mm, 306mm, 330mm, 370mm 등 다양한 규격의 로켓을 모두 운용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유럽의 위기 속에서 덴마크, 네덜란드는 이미 소량의 펄스를 도입해 기존 자신들의 무기들과 병행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딱 여기까지입니다. 펄스가 분명 준수한 다연장 로켓인 건 맞지만 전체적으로 천무의 다운그레이드 버전이라는 인상을 지우기 어려운데요. 그도 그럴 게 펄스에 사용하는 122mm 무유도 로켓 그라드만 봐도 최대 사거리가 35km 남짓에 최대 36발 탑재가 고작입니다. 동급이라고 할 수 있는 천무의 K33 131mm 무유도 로켓이 비슷한 사거리에 40발까지 탑재할 수 있다는 것과 비교되는데요. 이런 화력 차이는 구경이 올라갈수록 더욱 도드라집니다. 예를 들어 펄스는 최대 사거리 40km인 160mm 로켓 어큘러 160을 20발, 최대 사거리 45km인 160mm LAR-160 로켓 26발을 탑재할 수 있는데요. 얼핏 상위급인 천무가 KM-26A2와 239mm 로켓을 12발씩 탑재할 수 있는 것에 비하면 많은 장탄량으로 보입니다. 사거리 면에서 천무가 2배 가까이 앞서고 있지만 눈에 보이는 화력은 펄스가 앞서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하지만 실상 어큘러 160과 LAR-160의 탄두 중량은 각각 35kg, 46kg에 불과합니다. 천무의 KM-26A2의 탄두 중량이 120kg, 239mm 로켓이 90kg에 육박하는 것과 비교하면 속빈 강정인 셈인데요. 그나마 탄두 중량으로 비벼볼 수 있는 건 306mm에 달하는 엑스트라 로켓급이지만 장탄량이 4발에 불과합니다. 이쯤 되면 천무 운용국 입장에서도 KT즘을 운용하는 게 나은데요. 심지어 CAP에 있어서도 펄스의 오차는 천무의 5배에 달합니다. 물론 이조차도 10m 내외에 불과하지만 종합적인 성능 면에서 천무에 뒤진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데요. 펄스 자체는 좋은 무기임이 분명하지만 그 비교 대상을 천무로 잡았을 땐 아무리 좋게 평가해도 차선책 정도로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브라질의 아스트로스2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동안 아스트로스2는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리바 등지에 수출되었는데요. AVUCF로 알려진 아스트로스2의 자체 변형을 개발한 것이 수출 성공을 가져온 계기가 되었습니다. 즉, 천무와 마찬가지로 상용 트럭을 기반으로 하기에 접근성이 좋다는 뜻인데요. 여기에 마운발 탑재가 가능한 70mm 로켓부터 최대 사거리만 300km에 달하는 450mm AVTM 300 전술미사일 2발까지 운용할 수 있습니다. 성능 면에서도 준수한 데다 여러 베리에이션까지 손쉽게 개조할 수 있어 많은 나라에서 도입한 것인데요. 그러나 정작 군사 전문가들은 스페인이 아스트로스2를 후보 기종에 올린 이유를 정치적 목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스트로스2는 브라질 기업인 아비브라스와 스페인의 에스크리바노, GMV 등이 합작하여 개발한 다연장 로켓인데요. 브라질과 스페인이 합작회사를 구성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브라질의 아스트로스2가 천무보다 정치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군사 장비의 구매 결정은 단순히 성능이나 비용 등의 기술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국가 간의 외교 관계, 경제적 협력, 공급업체와 국가의 정치적 관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더구나 스페인이 아스트로스2를 도입한다면 결과적으로 자국 기업에 대한 일종의 일감 몰아주기도 가능합니다. 지금 당장 신람 프로젝트에 확정된 금액은 2200만 유로, 하나 약 305억 원에 불과하지만 스페인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9년대화 프로그램을 추진 중임을 고려할 때 예산은 최대 4천억 원대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만약 스페인이 아스트로스2를 도입한다면 이 돈이 해외로 반출되는 일도 없을 것이며 자국 내에서 소비 효과도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한국이 이에 대한 대비책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스페인 현지법인 테크네시스 3000과의 협력을 통해서 부족한 정치적 기반을 보완하고 있으며 폴란드에서의 성공 사례를 스페인 입법부에 강력히 어필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스페인 국방부는 폴란드가 천무 도입 후 KT즘으로 프로젝트를 확장한 것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번 차세대 다연장 로켓 포사업이 기본적인 작전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향후 업그레이드와 보수 유지 측면까지 감안하고 있어 한국 천무의 제안은 스페인 국방부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세일즈 포인트가 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이런 조달 시스템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제품의 기본적인 성능일 텐데요. 천무가 가장 자신 있고 경쟁자들보다 앞선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천무는 전장구 미터, 전폭 2.9m, 전고 3.3m, 전투 중량 31톤이라는 육중한 크기가 무색하게도 최대 시속은 80km, 작전 반경은 450km에 달합니다. 천무가 12연장 다연장 로켓임을 감안하면 보기 드문 기동성인데요. 천무 개발의 모티브가 된 미국 M270 MLRS의 경우 무게는 천무보다 훨씬 가벼운 25톤이지만 최고 속도는 시속 63km 정도입니다. 그런데 천무는 이런 기동성을 유지하면서도 활용면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데요. 라이트급의 몸놀림을 가진 미들급 복서가 펀치력은 헤비급에 가깝습니다. 천무는 K136 구룡에 사용하던 K33 131mm 무유도 로켓을 한 번에 40발까지 쏟아부을 수 있는데요. 그야말로 강철비처럼 하늘을 가득 메울 수 있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천무의 진짜 화력은 230mm, 239mm에서 드러나는데요. 두 로켓 모두 집속탄두를 운용할 수 있어 KM26A2 230mm 로켓을 사용할 경우 단 한 발로도 축구장 3개 면적을 포격할 수 있습니다. 집속탄이 아닌 단일탄두를 발사한다고 하더라도 239mm 로켓의 경우 표준 사거리 80km의 콘크리트 구조물 60cm를 관통할 수 있을 정도의 위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1분에 12발 발사 가능한 천무의 세계 최정상급 발사 속도까지 고려하면 천무는 미사일을 제외한 재래식 무기체계 중 가히 최대 화력을 보유했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KT즘-1, KT즘-2로 이어지는 400mm, 600mm 전술 탄도미사일과 C4I 체계로 대표되는 지휘사격 통제체계, GPS 연동 기능, 신호정보 연동장치, 유도 및 제어 시스템 덕분에 CAP 2m 수준의 초정밀 교전이 가능한데요. 사실상 천무는 육중한 무게 탓에 공중수송이 어렵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이렇다 할 단점이 없는 완성형 다연장 로켓입니다. 브라질의 아스트로스2나 이스라엘의 펄스가 저렴한 가격으로 승부수를 띄운다면 대한민국의 K239 천무는 기본적인 깡 성능으로 이들을 압도하고 적극적인 현지화를 통해 매력을 어필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스페인의 천무 도입은 대한민국 방산 시장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유럽, 특히 스페인은 폐쇄성 강한 시장으로 정평이 나 있는데요. 이들 국가는 외국이 간섭이나 의존도를 최대한 줄이려는 기조가 강합니다. 더구나 방위산업은 언제나 기술 유출의 문제와 지역경제, 일자리 문제 등과 연계되어 있어 유럽의 방위조달 사업에서 보호주의가 득세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대한민국 무기체계가 남유럽과 서유럽 진출에 번번이 좌절해 왔는데요. 그러나 만약 스페인 시장 공략에 성공한다면 이들 지역의 높은 진입 장벽도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특히 현재 유럽은 이제 막 평화의 시대를 끝내고 각국이 경쟁적으로 군비 확장에 돌입한 만큼 최소 수십 년간 방산 분야의 호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이번 스페인 천무의 수출은 대한민국과 스페인 그리고 유럽과의 정치 및 안보 관계를 강화하고 대한민국의 무기체계가 유럽의 중심에 진출하는 첫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상 꺼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